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19 혁명과 장면 내각의 수립 부분 같이 한번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개념 첫 번째 4.19 혁명의 발발로 같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 이런 것들 관련한 사건들을 보자면 이제 4, 5, 6 쭈루룩 가죠, 그죠? 4.19 혁명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5.18 민주항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항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4.19 혁명 되겠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던 해는 1960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수립이 됐던 게 1948년도였죠. 48년도부터 60년까지 계속 대통령 누가 했는가?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던가 그 다음에 4.4.5.2 개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철폐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제 다행히 또 운이 좋기도 하죠. 자꾸 상대당 후보가 죽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승만은 나이가 좀 있고 더 이상 이제 오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부통령이 무조건 자유당이 당선이 돼야 자유당 정권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을 당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또 이 시점에도 상대방의 강력한 후보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 부통령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부통령의 이제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벌이게 됐던 거죠.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벌이면서 어떤 부정선거를 벌였냐면요. 이제 투표를 하러 가는데 3인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확인해보고 이제만 찍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투표함을 아예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뇌물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결국에 이기분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마산에서부터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마산 상고의 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게 됩니다. 실종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머나 너무나 충격적인 상태였죠.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최루탄은 이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발포를 하게 되는데요. 수류탄과는 좀 다르겠죠. 최루탄은 최루의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매운가스가 나오니까 퍼뜨리려는 작전인데 따라서 바닥으로 던지는 게 정석인데 이제 그냥 막 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여기 맞게 되었고 결국 그것도 아무리 안에는 가스가 들어있는 거지만 겉에는 딱딱한 그런 쇠로 당연히 되어 있기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맞으면 당연히 그렇게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그것을 시신을 잘 인도하지 않고 앞바다 유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부터 이제 촉발된 것이 바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단도 시국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결국 이승만이 물러났던 그것이 바로 4.19 혁명 되겠습니다.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관련된 사건, 인물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5.18이라던가 6월 민주항쟁에서도 관련된 인물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구분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두 차례 개헌 나오죠. 발췌 개헌, 4.4.5.2 개헌. 아까도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직선제로 대통령을 개헌했던 게 발췌고요. 그다음에 4.4.5.2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 체제가 수립이 됐고 그런데 이 당시에 경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무상 원조를 하지 않겠다. 이래서 점점 원조가 감소하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됐죠. 독재하는데 거기다 경제 상황도 안 좋으니 이제 가라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유당의 이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시위 중에 경찰의 발포로 사망했던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들까지도 대통령을 하야 요구를 했고요. 결국 이승만이 나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끝나게 됐던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엄청난 민주주의의 그 시작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사진을 좀 같이 한번 보자면요.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 당시에 3에서 9인조 투표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딱 모여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 나와져 있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 김주열 학생 지금 여기 사망한 거 지금 이거 해명하라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9 혁명 관련된 내용 보았는데요. 4.19 혁명 관련해서 어떠한 순서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필수 개념입니다. 바로 장면 내각의 수립 부분인데요. 자, 장면 내각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너무나 과도기적인 이런 내각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결국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요. 그렇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래 가진 못했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은근 보기에 생각외로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다면요. 우선 첫 번째 허정 과도정부 있습니다. 자, 이때 재선거 이제 해야 되죠. 3.15 부정선거였으니까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내각 책임제 양원제를 핵심으로 한 헌법을 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내각 책임제 정부가 그래서 장면 내각이 됩니다. 내각 책임제는 우리가 지금도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되게 어색하죠. 우리는 대통령제가 너무 익숙하니까요. 내각 책임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 국회의원만 뽑게 되면 그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이러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어색하죠. 그죠? 그 양원제도 매우 어색해요. 양원제 이제 우리가 지금 국회는 단원제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양원제 국회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들이 먼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결의하면 상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법안을 처리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것도 이때 딱 한 번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핵심으로 한 이제 그 내각이 마련이 됐는데 그게 바로 장면 내각이었습니다. 이때도 근데 또 대통령이 있기도 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를 좀 약간 상징하는 그런 약간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 내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변혁을 당시 사람들이 요구했고 특히나 이 시기에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컸죠. 4.19 혁명 막 끝났으니까요. 특히나 통일도 평화 통일로 가려고 막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걸 주장했던 인물들도 대부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주장하는 상대 당측이 좀 많았었고요. 더 이상 뭐 무력 통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10몇 년을 지금 떨어져 사니까 빨리 나라를 좀 평화롭게 통일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도 했었죠. 이러한 와중에 이제 장면 내각은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너무나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도 이루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경제 발전도 이루어야 되고요. 거기에다 사회적으로는 통일까지 이루어야 하는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선은 국토부터 건설을 합시다. 경제가 우선돼야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만 마련합니다. 실행을 못해요. 실행을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던가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공무원도 공개 채용을 하고요. 언론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너무나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나왔겠죠. 처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부정선거 책임자, 부정축제자 이런 거 처벌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이승만과 똑같죠. 그죠?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은 오히려 또 억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통일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았다라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유당 결국 몰아내고 자기네의 그런 정권을 수립을 했는데 구파와 신파 이런 대립들 그리고 결국 민주화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매우 혼란했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도적인 정부였더라라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관련된 사진으로 이 사진 나옵니다. 남북 학생회담 요구 집회 구호 나오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거 보시면 장면 내각 물어보는구나. 그럼 장면 내각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정부 이거 묻는 게 거의 주로 나옵니다. 장면 내각은 이거 하나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해서
자료 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부정선거 지시 나오죠, 그죠? 자, 선거운동 일과 시간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이 시기에 원래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들은 함부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운동까지 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투표 해가지고 지역별로 미리 뭐 넣어놔라, 조장이 좋아하는 표를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내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4.19 사태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성명 나오죠? 미국 대사관에서도 이 사건을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대요.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당시 될 수 있는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죠. 그죠? 이렇게 4.19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대학교 수단 시국선언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산, 서울, 기타 각지 학생 데모들 이거 결국 우리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다.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계 표현이다. 등등등 나와져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이 화가 난 거 이거 다 3.15 선거 때문이잖아요. 3.15 선거, 부정선거, 불법선거니까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시국선언을 합니다. 결국 이 시국선언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9 혁명 기념사에서는 어떤 내용들 볼 수 있냐면요. 이 4.19 혁명 자체가 이제 우리 민주혁명의 토대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또 부정선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민주당이 이렇게 폭로를 했던 거예요. 허위에 기재된 유권자 표들이 40%가 육박했고요. 그거를 다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를 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고 나머지 60%는 이렇게 3인조, 9인조 부정선거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유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 때문에도 야당성 유권자를 위협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리를 지금 억압했구나 자유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살림이 일어난 다음에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개념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헌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췌 개헌이라고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독재 유지하려고 했고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거 맞지요.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무슨 개헌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4.4.5입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개헌을 했던 4.4.5입 개헌 되겠고요. 이승만 정부는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위협적인 득표율을 보였던 누구? 바로 조봉암이었죠. 조봉암을 간첩죄를 내세워서 제거를 합니다. 바로 진보당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연히 또 운 좋게 자신의 상대당의 대표들이 막 죽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재를 좀 이어갈 수 있었죠. 자, 4.19 혁명의 결과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누구? 바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되는데요. 장면 내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 정부였고요. 양원제 국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4.19 혁명부터 장면 내각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장면 내각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4.19 혁명이겠죠. 4.19 혁명 관련된 내용은 순서도 나올 수 있고요. 각각의 그 사건의 내용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함께 4.19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